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게 뭐였죠?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스트로보 쓰는 건 나중에 드리자고요. 어쨌든 흔들림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하실 만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녹화하면 되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전에 그 셔터 누르기 전에 생각할 게 의외로 많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수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많이 찍는 거는 맞는데 그 전에 이제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대로 많이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흔들림에 대해서만 제대로 잡고 사진 찍으면은 예전같이 흔들린 사진이 없어지면 좋은 사진을 A컷, 좋은 사진을 건조하면 뭐가 돼요? 확률 게임을 하더라도 적어도 확률적으로 높아지죠. 흔들림이 왜 문제고 어떻게 하면은 흔들림을 철수할 수 있냐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흔들린 사진은 어떤 수를 써서든지 간에 원상태로 회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 제목이 뭐였죠?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 4가지.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칙만 지키면 연습을 많이 안 해도 흔들림이 안 생겨요. 그리고 조금씩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 흔들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셔터 스피드를 조금씩 더 일부러 낮출 필요는 없겠지만 상황이 됐을 때 ISO를 하나씩 덜 높이면서 한 스톱씩 셔터 스피드를 떨어뜨리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연습을 하면 200mm를 놓고도 잘 찍으면 30분의 1초까지도 사진이 잘 나올 수가 있죠. 잘 나온다고 보장은 못해요. 근데 사람의 인간이 흔들 수 있는 한계는 적어도 50mm급하고 200mm는 천지 차이입니다. 50하고 200mm는 천지 차이고 200mm 망원에서는 200분의 1초 이하로 가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고 봐야 돼요. 흔들린다고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포커스. 우리 포커스 피아가 여기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썼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초점을 어디다 맞춘다 그랬어요? 주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구도하고도 관계가 되는 말이 있는데 전문용어로 제가 답변하는 것도 이거 전문용어로 너 뭘 찍은 거냐라는 말이 있어요. 형님 이 사진 어때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가 뭐를 찍고 싶어했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죠? 주 피사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사체를 두드러지게 한 방법은 요거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초점이 제일 잘 맞습니다. 사람 눈은 동물 쪽 사진을 떠나서 사람 눈은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제일 처음에 어디를 보냐면 가장 어딜 봐요? 밝은 데 보시죠. 물론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시선이 가는 위치가 많이 틀립니다. 이런 사진 빼고 일반적인 사진은 가장 밝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보다 뒤에 노출하고도 조금씩 이제 오버랩을 시켜 있습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 피사체가 보다 밝은 데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 피사체보다 밝은 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선이 분산이 돼요. 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갔다 와. 그래서 정 안 되면은 모델을 옮기거나 산을 들어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풍경은 좀 틀리니까 모델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쪽으로 옮기면 돼요. 옮기면 되고 즉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게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누가 딱 사진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 했구나. 그 중에 주 피사체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찍는다. 그러면 초점을 어디다 맞춥니까? 눈에다가. 눈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그건 대답을 다 하시죠. 눈이 두 개가 있는데 항상 카메라 CCTV면과 평행상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옆에 옆 사람도 있어. 그렇죠? 우리 클럽 법칙 있잖아요.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는다? 여자 얼굴에. 초점이 여자 얼굴에 맞는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옆에 있는 미달량하고 후다시꾼이 사진을 찍었는데 누가 옆에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미달량한테 초점이 맞았어.
근데 따시꾼이 어떻게 됐어요? 아웃포커스가 됐어. 그러면 잘 보세요. 초점은 맞춰졌어. 주 피사체가 물론 뭐 미달량일 수도 있지만 둘이가 다 나와야겠죠. 초점은 어디다 맞췄을 때 분명히 반샤타가 자동으로 맞아졌을 때 어떻게 맞았을 때 분명히 미달량 얼굴 혹은 눈에다 맞춰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주 피사체가 또 누구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웃포커싱이 됐어. 그러면 얘가 조리개를 줘야지. 그러면 대부분 무슨 말이 나와요? 형, 셔터 스피드가 떨어지잖아. 흔들리면 안 된다며. 아까랑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갔죠. 그쵸? 그러면 뭘 올려야 됐어요? IS를 올렸어요. 즉 뭐다? 주 피사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조리개 값 때문에 셔터 스피드나 흔들림을 생각하면 안 되고 찍기 전에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심도. 여기서는 말이 초점이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심도. 둘이서 이렇게 찍는다. 2.8로 앞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 뒷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웃포커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을 때 실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리개를 조여야 돼요. 조여야 되고 조리개 중에서 셔터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ISO를 높겠다.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스트로보를 써야 돼요. 스트로보를.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 저 사람이 움직일 때 얘기했고. 자, 그래서 초점은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눈이 두 개니까 어느 쪽 눈? 왼쪽 눈? 나는 오른쪽 눈이 이쁘다면 오른쪽을 잡아야 되나? 여기다 맞추셔야 되는 어느 쪽은 카메라하고 가까운 쪽. 아주 들이대 있어. 아주 들이대면 어디다 맞춰요? 블루웨이 같은 눈이 크단 말이야. 우리가 어디다 눈이 이만큼이라서 어디다 맞춰야지 말고 어디다 맞춰요? 가운데. 눈 가운데. 그 가운데 어디? 속눈썹. 중에서도 제일 마스카라 제일 잘 올라가는 데. 거기다 딱 맞추는 거예요. 눈이 달린 피사체를 찍을 때는 어디다 맞춘다? 눈에다 맞추고 어느 쪽 눈? 카메라하고 가까운 쪽 눈에 정가운데. 곤충도 어디다 초점이 맞아야 돼요? 눈하고 도두미하고 눈이 다리는 잘라도 눈은 제대로 맞아야 되고. 그리고 윙크를 한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윙크를 하면 어느 눈? 이게 앞에 있으니까 여기다 맞추면 돼요? 안 돼요? 뜬 눈. 눈이 몇 개라고 내가 몇 개라고 외우는 눈 두 개니까. 윙크를 하면 어느 쪽 눈? 뜬 눈에 맞추고 사람 눈에 굉장히 기본적인데 여러분이 자꾸 찍을 때 심도를 생각 안 하죠. 심도를 생각 안 하니까 실내에서 자꾸 어떻게 돼요? 스트로보가 없으면 심도가 조리개를 열 수밖에 없으니까 심도가 얕아지니까 그래서 스트로보를 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다 안 돼서 셔터 스피드도 낮아지고 안 되고 ISO 높여도 놓을 수도 생기고 하니까 스트로보 쓰는 거지. 아무 때나 써도 뭐 누가 잡아가진 않죠. 잡아가진 않는데 흔들리면 잡아갈 거예요. 흔들리면 잡아가도 어둡게 찍혔다고 잡아가진 않아요. 어둡게 찍혔다고 놓치는 게 안 맞더라도. 자,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초점이지만 여기에 자, 흔들림이 없는 사진은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 뭐를 정복하는 겁니까? 뭐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은 뭐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누르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찍었을 때 요 세 사람이 다 나오고 싶은데 어차피 번들 렌즈고 광각인데다가 광각의 심도가 얕아요, 깊어요? 광각 렌즈는? 심도가? 광각 렌즈는 아니 나왜 이렇게 하겠어? 광각 렌즈는 심도가 망원 렌즈에 비해서 어때요? 심도가 깊어요. 깊죠. 심도가 깊기 때문에 조리개를 개방을 해도 잘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때요? 심도에 대해서는 폭이 있어요. 즉 번들 갖고 찍을 때는 그냥 조리개 개방해 놓고 그냥 다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망원 렌즈급을 가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얘기했어요. 항상 그 심도에서 흔들림하고 심도에서 얘기할 때는 제가 아까 말한 연애하다 걸린 연예인은 항상 생각했어요.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떨어져 있을 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앞 사람이니까 어떻게 초점 맞춰요? 앞에다 맞춰요. 앞에다 맞추는데 왜 앞에다 맞출까요? 뒤에다 맞출 수도 있는. 심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심도 얘기한 거. 심도가 얕아지는 조건을 제가 몇 개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도가 얕아지는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아웃포커싱 기법을 그러니까 아웃포커싱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배경을 뭉개는 법, 배경을 날리는 법, 여러 가지. 자, 심도가 얕아지는 조건,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요. 심도가 어느 때 얕아집니까? 조리개를 개방했어요. 조리개를 개방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나요? 자, 작가하고 피사체하고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심도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깊어집니까? 얕아집니까? 요거는 줄여서 적을 테니까 알아서 풀어줘 주세요. 작가하고 피사체의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얕아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찍을 때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어야 돼요. 망원 렌즈로 찍어야 되는데 이쪽에 세 분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조리개를 셔터 스피드 때문에 5.6 정도밖에 못 나. 근데 망원 렌즈니까 하나 더 줄겠습니다. 렌즈가 망원 렌즈가 초점이 안 나요. 저기가 광금 렌즈가 초점이 안 나요. 망원 렌즈일수록 이 기준이 어디냐면 적어도 50mm급 정도는 초점거리가 50mm급이 넘어가야 얕아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즉 아웃포커싱 기법을 활용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50mm급 이상의 렌즈, 조리개도 어느 정도 적어도 2.8 정도 급은 갖고 있어야 아웃포커싱 기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컴팩트 디카를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는데 컴팩트 디카도 못 찍는 사진은 없어요. 자기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웬만한 사진은 다 찍어주시는데 컴팩트 카메라로 대부분의 컴팩트 카메라로 죽었다 깨 못 찍는 사진이 뭐예요? 아웃포커싱. 왜 그럴까요? 여기 요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컴팩트 디카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초점거리가 5에서 15mm 그리고 환산화가 35에서 뭐 105 이렇게 써있어요. 즉 초점은 요 심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초점거리는 환산화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원래 렌즈의 원래 초점거리를 따라가요. 즉 15mm 정도면 광각의 망원이에요. 엄청난 광각 렌즈예요. 즉 여기서 뭐 조리개 할아버지를 열어도 아무리 들이댔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심도가 어떻게 돼요? 얕아지지 않아요. 즉 초점거리가 컴퓨터 카메라는 초점거리 자체가 광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찍을 때 보는 거는 그렇게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렌즈 이런데 환산화 확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5에서 15mm면 엄청난 광각인데 우리가 찍을 때 보면 그렇게 안 찍힌단 말이에요. 왜? CCD가 작아. CCD가 새끼손톱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폰카 CCD는 새끼손톱 한 10분의 1 정도나 됐다 말까. 나중에 디지털 카메라 이해가 다음 강좌 때 이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즉 망원 렌즈 실에 얕아지고 작가와 피사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조리개를 개방할수록. 하나 또 나왔는 게 뭐냐면 피사체하고 배경하고의 거리가 어떨수록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사진을 실제로 찍어보시면 200mm의 2.8급 렌즈를 갖고 있으면은 아웃포커싱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0mm 당겨서, 망원 렌즈에서 어떻게 200mm를 당겨서 조리개 개방 2.8에다 놓으면 얘가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어떻게 돼? 심도가 아주 얕아지니까 배경 뭉개기 쉬워. 근데 아까 제가 아까 연예인, 둘이 도망가는 연예인 생각하는 이번에 또 나오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사람한테 초점을 잡고 뒷사람도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조리개가 조여줘야 돼요. 근데 조여줘야 되는데 조리개를 팔로 놔도 여기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 어머백tum 정도면은 이 정도에서 초점이 맞아요. 조리개 팔로 놓더라도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왜? 피사체와 작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선으로 찍어야 되는데 초점을 다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일부 어떻게 돼요? 찍을 때 자꾸 뒤로 물러나면 되지. 뭘 확보하면 돼요? 각과 피사체 간의 거리를 확보하면 돼요. 자, 중형 카메라급으로 제품 사진을 찍는데 중형 카메라가 왜 좋으냐 거기다 나옵니다. 필름이 이만해 67 사이즈로 찍는데 자 가까이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필름에 꽉 차겠죠. 꽉 차니까 뭐 크기 찍든 작든 상관없겠지 모르겠지만 꽉 차니까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자꾸 어떤 물건을 찍으면은 그 크게 찍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크게 찍혀야 눈에도 크게 보이고 왠지 좀 이렇게 뭐 줄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해상도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해상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잘라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가점을 바꿔야 되는데 그 강좌도 다음 시간 강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중형 카메라는 필름 판형이 크기 때문에 필름이 크면 심도가 어떻게 돼요? 더 얕아집니다. 얕아져요. 그래서 가까이 들도 카메라 딱 찍어서 여기다 조리개를 16까지 조여도 요 뒤에가 어떻게 돼요? 날라가. 아웃포커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진은 이만하게 써야 돼요. 어디다 볼 건데. 근데 이 카메라가 아무리 조리개를 20까지 조여도 뒤에가 어떻게 돼요? 날라간다고. 왜냐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촬영을 하냐면 일부러 카메라에 여기다 놓고 렌즈를 이렇게 뒤로 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게 찍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작게 찍어서 그 부분만 따서 그냥 확보해요. 뭐 때문에 일부러 작게 찍으면서까지 그렇게 합니까? 심도 확보를. 즉, 이 조건이 다 됐는데도 심도 확보가 안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물러나서 어떻게 해요? 잘라내면 어떻게 해요? 거리가 멀어나면 심도가 확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예인 둘이 도망가는데 앞에 망원렌즈 끼고 앞쪽에 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심도에서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하죠. 거기서 저렇게 11주여도 블러가 되지만 저 뒤에서 깡기 타고 있다가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들은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사진은 작게 나오지만 둘이 얼굴이 즉 뒤로 물러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조리개를 더 열 수가 있죠. 복잡해요? 뒤로 물러나면 장점이 뭐예요? 심도가 더 깊어지니까 장점이 뭐예요? 조리개를 더 열 수가 있는. 거꾸로 자 조리개를 심도 때문에 조리개를 더 열 수 없는데 어두워요. 그럼 어떻게 찍으면 돼요? 조리개를 열고 뒤로 물러나서 찍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부분 어떻게 작으니까 자르면 돼요. 그래서 1DS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잘라도 400만 화소, 500만 화소 이상 내가 원하는 걸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흔들리면 꽝이야. 여기서 근데 왜? 가뜩이나 흔들렸는데 조그만 거 더 확대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더 흔들리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않을 수만 있으면 350으로 여기서 조그맣게 찍어놓고 확대해서 뭉개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진은 살릴 수가 있어요. 심도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그래서 초점이 잘 맞은 사진보다 주 피사체에 초점이 맞은 사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심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각 렌즈를 착용했을 때는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광각 렌즈를 했을 때는 뭐 1020 뭐 이런 렌즈를 많이 광각이니까 조리개 값이 어떻든 간에 웬만하면 초점 다 맞고 그리고 초점이 뭐 늦게 맞아요 빨리 맞아야 하는데 광각 같은 거를 썼을 때는요 피사체가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밝다 그러면은 조리개 8이나 10일에 놓고 M모드로 놓고 안 보고 이렇게 빽빽 두들기고 다닙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보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러고 막 찍잖아요. 50mm, 80mm급 놓고 화각이 안 들어와. 왜냐면 들어봤자 얼굴밖에 홍속불수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광각을 놓고 광각을 왜 바꿔요? 뭘 확보하기 위해서? 심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심도 확보되면 어떻게 해요? 초점이 조금 뒷사람이 맞아도 어떻게 해요? 앞사람이 잘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초점을 잘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렇게 8 정도 놓고 M모드로 놓고 위에서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가 좀 쏘면서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원하는 사진이 나와요. 확률 게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내가 건질 수 있는 요소를 다 만들어 놓고 확률 게임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여기서 다 찍었어요. 막 찍었어. 얼굴은 들어왔는데 어떻게 결정적으로 흔들렸어. 그럼 기자 뭐 저 3편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원하는 코스 찍되 많이 찍되 그 사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흔들림을 일부러 좀 이따 나올 건데 일부러 흔들림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일부러 흔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점을 일부러 나가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어딘가에 초점이 맞아져 있어요. 제가 항상 보다 보면 흔들렸다, 초점이 나갔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흔들린 사진은 돋보기를 갖고 아무리 뒤져봐도 초점이 맞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흔들린 사진. 그리고 초점이 나간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 맞아야 됐어요. 사진 중에 어딘가 한 군데가 쨍하게 나오지 않은 사진은 무슨 사진이에요? 무조건 흔들린 사진.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보통 초보자들은 이게 이제 적정하게 미스가 돼갖고서 저도 이게 핀이 나간 거, 이 흔들린 걸 모르는 사진, 분석이 막 불가능한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형님 이 사진 어때요? 하고 얘기했을 때 흔들린 사진은요 답변을 안 답니다. 흔들렸어가 답이에요. 왜냐면 그 사진은 사진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사진 기자를 하실 건 아니지만 혹은 어떤 찬스가 됐든 간에 뭐 됐든 간에 중요한 사진을 놓치는 적이 없고, 그리고 꼭 그 머피 법칙이지만 이런 거를 레이싱 거리라든지 코스프레를 바꿔서 찍잖아요. 저도 아리까리 하지만 셔터스피드 막 낮출 때가 있는데 꼭 보면 표정 좋은 사진이 꼭 흔들려요. 아주 제대로 흔들려요. 표정 좋은 사진은 꼭 흔들려요.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피 자체의 뭐? 심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위에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남이선에서 찍은 건데요.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진이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꾸역꾸역. 자, 사람은 반사적으로 사진을 봤을 때 어디를 제일 처음 본다 그랬어요? 밝은 부분.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봤을 때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이리로 가요. 초점이 어디 맞아져 있어요? 여기 많이 맞아져 있어요. 이거 맞아주고 전경하고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블루가 됐어요. 그런데 거리가 어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날아갔지만 어때요? 뒤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고 시선이 일로 가서 여기 초점이 맞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두운 쪽에 밝은 쪽에 사람이 건너다니는 철길을 표현하고 싶어 했구나라고 나와요. 이 사진이 빛을 잘 보고 선택을 했으면 조리개를 끝까지 조였어도 어때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여기다. 근데 이 사진을 찍으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췄어요? 여기다 맞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점이 여기 맞아서 밝은 데가 여기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선이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는 뭐라고? 너 뭐 찍은 거예요? 밝아서 주 피사체가 아니라 뭐다? 나는 여기를 주 피사체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 피사체 초점 맞추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이런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이거는 사실 초점이 약간 나간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흔들려서. 예제 사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봐도 약간 아까보다 약간 나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조리개를 개방 상태에서 뒤에 찍었어요. 역광에서 단풍님 찍었는데 심도가 어때요? 극단적으로 얕아요. 거리가 얼마나 남고 있어요? 나뭇잎이 여기서 분이 초점을 얼마나 잘 잡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 초점이 나갔다고 했는데 왜 초점이 나갔을까요? 심도가 어때요? 200mm 망원에 조리개 개방을 했으니까 극단적으로 초점이 낮아지는, 얕아지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한 사진이에요. 근데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살랑살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셔터 스피드가 높아도 셔터 스피드하고 심도가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관계가 없죠? 셔터 스피드하고 심도는. 자, 이렇게 2.8이에요. ISO 100에 500분의 1천. 심도가 극단적으로 얕으니까 얘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심도가 결국 뭐예요? 초점이 빗나갔어요. 자, 그 말은 뭐다? 초점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점 분명히 삐릿하고 맞았어요.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흔들림이 내가 흔들리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이 흔들리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뭘 잡아야죠? 피사체가 움직이는 것까지 초점을 다 맞춰줘야 되고 그게 심도고 그래서 조리개를 맨날 여는 게 아니라 조일 때는 확실히 조여야 돼요. 그래서 단체 사진 이렇게 찍어요.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러면은 아무
아무데나 맞춰서 조리개만 조이면 되느냐? 그나마 초점을 잘 맞게 심도를 깊게 촬영을 하려면 심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놨을 때 초점이 맞는 범위가 이렇습니다. 카메라는 어디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초점을 맞는 범위가 내가 초점을 맞은데 반땅에 갖고가 아니라 어떻게? 앞에가 더 얕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얕고 뒤에가 더 초점 맞는 범위가 더 깊다는 겁니다. 심도가 더 쭉 초점 면에서 앞에는 심도가 어때요? 얕고 뒤에는 깊어요. 어느 정도로? 1대2 정도, 2대3 정도, 대충 1대2 정도로 앞가 약하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여기 있는 사람을 제대로 찍으려면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강력은 어디 갔습니까? 자, 앞에가 얕고 뒤에가 깊다 그랬어요? 그럼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전체 중에 앞에 3분의 1이죠. 그러면 심도에 의해서 이쪽 심도나 저 뒤에 있는 사람 심도나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아까 파파라치가 연예인 둘이 튀는데 초점을 앞 사람한테 잡았다 그랬는데 뒤에가 여자라도 초점은 앞에서 잡아야 돼요. 왜? 뒤는 심도가 어때요? 깊어서. 어차피 심도 확보가 안 된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앞을 잡아놓으면 그나마 뒤를 덜 날아가는데 뒤에 여자라고 뒤를 잡아놨으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아무리 저렇게를 조여도 앞에는 상대적으로 심도가 얕아서 전경은 더 심도 깊게 하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앞쪽을 먼저 잡는데 그 기준이 어디다? 피사체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서 온다. 4명이서 온다 그랬을 때 우리 가족들은 그 심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우리 조카, 누나, 친구들이 대공원을 가면 제가 사진을 많이 찍는데 손을 잡고 옵니다. 다른 집은 어떻게 와요? 아버지 어디 가고 딱 오는데 우리 집은 일렬로 이렇게 쫙 서서 오더라도 쫙 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뒷걸음만 치면서 찍으면 돼요. 그렇죠? 아웃포커싱 기법을 활용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충분히 아웃포커싱 기법을 활용하면 왜? 초점 만들면 이만큼이면 됩니다. 저렇게 4정도면 200mm를 충분히 우리 가족 사진을 찍어요. 또 아버지가 뒤쳐진다 그럼 막 뭐라는 거예요. 나도 때문에 지금 심도가 나고 그러니까 주소갈 때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여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왠지 제가 날 도착할 것 같아. 잘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시시면하고 평평하게 손을 잡고 발을 맞춰서 이렇게 가면 초점이 잘 맞아요. 앞뒤가 떨어져 있을 때 어디 기준을 맞춘다? 앞에를 먼저 맞추면 뒤에가 심도 맞춰요. 심도까지. 보통 보면은 저도 초보 때 그랬지만 아웃포커싱을 많이 하려고 해요. 아웃포커싱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델을 찍다 보니까 배경을 잘 선택을 하면은 조리개를 한 200mm에서 f8 정도로 조여도 배경을 보고 사진을 찍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소프트적인 얘기를 많이 안 드리는데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 원칙만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찍을 때는 초보 찍자들은 뭘 봅니까? 온리 사람 얼굴이에요. 얼마나 이쁘겠죠, 자기 여자친구가. 뒤에 거렁뱅이가 지나가는지, 뒤에 가끔 아저씨가 지나가는지 전혀 생각. 집에 와서 보면, 이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사진 다 멈추네. 간만에 이쁘게 웃었구만. 그 집에 와서 일단 웃어봐. 사진을 막 난사하고 막 찍어. 어디서 난사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봤더니 전봇대가 머리 하나가 뒤에 떡 심어져 있는데, 거기다 앉혀놓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뭐만 보여요? 이쁜 여자친구 표정만 보이는 거야. 야, 너 왜 전봇대가 여기 있는데, 그때 보고, 그러고 보니까 전봇대가 있었네? 그런 걸 합니다. 때문에 그 인물을 찍을 때는 순서가 제일 첫 번째로 뭘 봐야 돼요? 배경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 배경에 빛이 어떻게 들어오나 빛을 봐요. 왜 코스프레 한다고? 제가 역광을 유난히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이쪽 노출하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역광 아주 역광은 아니고 사실 머리 위에서 사진을 보면 빛을 보고 공부를 하면 딱 보면 시간대를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사진을 보면 제가 아까 찍을 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알고도 있지만 빛이 어디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파이터로 다 날아갈 정도예요. 11시에서 12시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저 빛이.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맞히냐면
나무 상태, 나무가 어떻게 자랐고 잔디가 어떻게 자랐고 빛의 상태를 보고 몇 월 달에 몇 시락을 알아맞혀야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빛이 어디서 들어올까? 어디서 들어올까? 뒤가 이렇게 어두웠을까요? 저렇게 안 어두웠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 어때요? 그냥 그늘이에요. 인물을 찍을 때 제일 첫 번째 뭘 보고 찍는다 그랬어요? 왜 배경을 봅니까? 배경과 주 피사치는 인물을 분리해야 됩니다. 배경을 어떤 배경을 선택했어요? 어둡고 이 아가씨도 옷이 어때요? 밝으니까 어둡고 가급적이면 단순화된 배경. 인물 사진 찍을 때 제가 첫 번째 뭘 먼저 본다? 배경을 보고 그리고 빛이 어떻게 들어오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빛이 없는 데서 찍으면은 뒤가 이렇게 어두워질까요? 안 어두워져요. 노출을 이따 할 때 수첩으로 설명드린다 그랬으니까 다음 달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배경을 보고 빛을 보고 그다음에 이거 뭐였더라? 4개였었는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고 빛을 보고 그 다음에가 뭐고 하나가 저기가 마지막에가 표정이었었는데 노출이라고 칩시다. 노출도 중요하니까 노출이 맞네요. 세 번째. 자, 배경을 보고 빛을 보고 얼굴이 적정 노출로 나오게 잘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웃어봐라고 합니다. 자기가 웃어봐는 몇 번째예요? 5번째. 즉 그 인물의 표정하고 네 번째네요. 순서가. 배경 보고 빛을 보고 적정 노출을 잡은 다음에 자,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정 자켓을 입었어요. 검정 자켓을 입었어요. 이 사진은 1시 정도 넘어갈 것 같아요. 검정 자켓을 입었고 어두운 데 세웠어요. 배경을 고를 때는 어떻게 세웁니까? 인물하고 배경하고 차이가 나고 분리를 시킨 데다가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얘도 검정색이고 뒤도 검정색이 어두운 데다 배치를 했어요. 근데 뭘로 인물하고 배경을 분리했습니까? 라인이 어떻게 따라붙어요? 분명히 검정색 옷인데 어떻게 됐어요? 라인이 따라 붙인 사진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경이냐 빛이냐 순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배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 어떤 상태냐 빛이고 적정 노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나오면 안 되니까 적정 노출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표정이나 분위기나 뭐가 제가 따라가죠. 그래서 야외에서 출산하게 되면 제가 이제 과천번개라든지 이런 데 나가면은 이런 역광 상태에서 적정 노출을 재는 뭐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어찌됐거나 노출은 몇 번째다? 인물 사진에서 요소가 3번째. 노출이 있는지 말고 보다 먼저 뭘 봐야 돼요? 배경이 뭐 이름 배경이 아니고 딴 거 좋은데 기본 원칙이 뭐 인물에다 머리 심으면 안 된다. 머리. 사과나무는 종로에 심어야지 머리에 심으면 안 돼. 그리고 수평선, 지평선이 목을 자르면 안 돼. 목을 잘라. 누가 당신 목을 잘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인물 사진을 한번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은 그 전문 용어를 들이대요. 가급적 크게 찍어보세요. 크게. 자신 있으면 뭐 이마까지 잘라도 크게 찍어보고 그리고 항상 크게 찍 때 일관성 있게 크게 찍으세요. 아까 여기다가 앉고 이제 왔습니다. 요거 얘기하고 스트로브 얘기하겠습니다. 자, 줌이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가서 멀리 있으면 땡기면 되고 가까이 있으면 밀면 돼. 그러니까 단렌즈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줌렌즈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너무 편해. 그러니까 줌을 제가 아까 그 캐녹스 광고를 통해서 밀고 땡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줌렌즈의 줌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초점거리가 변하는 렌즈 줌렌즈라 그래요. 초점거리가 변하는 거를 줌렌즈라고 하는데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당기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아까 조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랬잖아요. 자, 줌렌즈에서 줌은 뭘 결정한다? 내가 안 움직인 상태에서 줌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화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화각. 잘 보세요. 아웃포커싱은 200mm에서 더 잘 되죠. 70-200 렌즈에서. 그렇죠? 제가 70-200 들고 다닐 때 제가 사진 찍는 폼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줌 렌즈를 갖고 있는데 렌즈를 들기 전에 모델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뭘 움직이는 겁니까? 배경이 나무가 걸리나 뭐가 걸리나 배경을 이렇게 쳐져요. 그럼 제가 못 움직이면 어때요? 모델한테 움직이면. 그리고
렌즈를 아웃포식을 완전히 시키려니까 200mm로 당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갔다가 뒤로 갔다가 누가 보면 그래. 야 너는 어머백통 쓰면서 뭘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냐? 주문보다 화각을 결정하는 거고 저는 목적이 뭐였어요? 완벽한 아웃포커싱을 위해서 200mm에서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mm지만 발줌을 팔고 있는 거예요. 줌은 멀리 있는 거 땡기라고 편하게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화각을 결정하는 거. 내가 여기 가만히 있고 저쪽에 있어. 나는 호랑이만 따고 싶다. 호랑이를 땡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줌이 있으면 8명 중에 나는 4사람만 찍을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줌 렌즈의 줌은 뭐다? 화각을 결정. 내가 찍을 수 있는 범위만 찍는 거지 나머지를 뭘로 하면 돼요? 단렌즈는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해야지. 화각을 결정을 해요. 그렇죠? 가까운 점점 피사체 가까이 갈수록 피사체와 나에 대한 화각은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고 뒤로 갈수록 멀어져. 그러니까 제가 왜 일관성 있게 왜 찍으라 그러는지 아니면 초보자가 이런 장면을 찍잖아요.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썸네일만 그날 찍은 몇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사진들 보면 크기를 한번 보세요. 들이댄 사진하고 허리가 된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가 날까요? 꽤 나죠. 원본은 크롭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찍고자 하는 샷이 항상 똑같은 크기로 찍혀요. 그 말은 뭐예요? 화각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땡겼다가 밀었다가 사람 크기 어떻게 돼요? 커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나중에 그렇게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한번 앨범 작업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겠죠. 애기 앨범 같은 거 찍을 때 편하자고 여기서만 다 찍어 놓으면 애기 사진이 크기가 다 틀려서 일일이 크롭하지 않으면은 한 장씩 지금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 장이 한 군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결혼식 시내을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 신랑이 있으면 그 크기가 그대로 가야 되고 이 크기가 저대로 가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사진을 홍익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알셈 뭐 회의를 찍는다고 하면 가장 전국 정상들이 다 모였어요. 죽는데 딱 들고 가서 스트라고 딱 갖고 딱 찍고 있는데 도시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어. 안 찍었어. 그 나중에 왜 안 찍었는데 완전 찍혀서는 안 찍었어요. 그래도 누구 왔는데 찍었는데 흔들렸어. 이 사람 왜 없어요? 흔들렸어요. 뭐 했어요? 우리 동호회 저기 번개 나와서 마음에 드는 3장을 올려도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32개국 정상에 왔으면 어떻게 돼요? 다 제대로 맞아서 어떤 크기도 똑같은 크기. 32개국을 노무현이가 여기 서서 악수할까? 죄송합니다. 노무현 공식적인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있을 건데 줌렌즈 썼다고 초보자들은 습관적으로 줌을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원하는 화각하고 결정이 됐으면 그 상태로 내가 원하는 장면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똑같이 찍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여기서 32명이 오는데 어쩔 때는 땡겼다가 어쩔 때는 밀었다가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항상 원하는 화각을 결정했으면 똑같은 상태에서 마지막 그 32개 정상 끝날 때까지 똑같은 샷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한 컷 한 컷만 보면은 좋은 컷이 나올 수가 있어도 보면 들이댄 사진, 상반신 사진, 뭐 사진이 항상 보면 액정으로 쭉 리뷰를 해보면은 거의 일관성이 파도타도 승계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인물 딱 찍고 와서 보면 사진이 다 얼굴만 들쭉날쭉하면 왜 안 됩니까? 얼굴을 찍으려면 들이댄 상태에서 많이 찍으라 그러죠. 들이댄 것만 15장 나오고 그 다음에 바티스트 15장 나오고 플리샷 15장 나와야지 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찍으니까 밀어서 한번 찍어볼까? 땡겨서 한번 찍어보니까 사진이 어떻게 돼요? 나올 때 원본 나올 때 좋습니다. 많이 찍 때 생각하고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 사진을 잘 찍기 위한 기술적인 요구 4가지 중에서는 요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초점까지 설명을 드렸고 초점은 삘이 착하게 아니라 뭐다? 심도다. 심도를 잘 생각하느냐 못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초보자냐 아니냐를 가름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갈림길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진을 써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중급자분들을 위해서 스토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스토브는 자 어느 때 쓴다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반 조리개도 힘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조리개를 맞춰놓고 셔터 스피드가 느려서 ISO 올려도 안 되고 ISO 하여튼 1600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최대한까지 했는데도 안 될 때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버를 언제 쓰니까 어두울 때 쓰지 언제 써요. 그렇죠? 어두울 때 쓰. 근데 어두울 때 아무 때가 아니라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스토버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즉 스토버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안 좋냐? 제가 아까 그 레이싱 걸 사진
제가 질문을 뭐라고 드렸어요? 이거 스트로보 썼을 거야. 이거 다 쓴 사진이에요. 다 쓴 사진인데 아무나 상관. 스트로보를 쓴 것 같습니까? 안 쓴 것 같습니까? 딱 보면. 여기를 보면 알아요. 눈에 이걸 보면 아는데 전체적으로 스트로보를 잘 구사한 사진은 아까 제가 어떻게 그랬죠? 썼는 듯 안 썼는 듯. 그거에 대한 조건하고 기술적인 거 요소를 왜 썼는지 안 썼는지 해야 되냐면 대표적으로 일반 아이소 100에 놓고 그냥 카메라 자체로 툭툭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환하게 나오고 뒤에가 어떻게 나와요?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무슨 사진? 동물사. 초보자가 스트로보를 잘 쓰는 초보자는 적어도 요즘에는 스트로보들이 워낙 좋아져서 주 피사체 얼굴에는 노출은 다 맞아요. 스트로보를 잘 쓰냐 못 쓰냐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배경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전화가 와서는 참 요거에서 반사판을 대도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요. 반사판을 딱 됐을 때 반사판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에 생긴 터치라이트를 제외하고는 몰라야 돼요. 이거는 여기 있는 사진을 스톱을 다 스톱할까 그랬고 까만 사람이 사람 아주 강한 역광이에요. 아주 강한 역광이에요. 여기서 그냥 찍으면 인물이 어떻게 나옵니다. 많이 노출해서 앞에 스톱을 안 터트렸는데 뭐가 있어요? 눈에 보면 반사판을 이때 이렇게 찍은 겁니다. 한 손으로 들고 반사판을 대더라도 반사판을 잘못되면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달덩이가 된 게 확 나와. 누가 와도 이 반사판 됐구나.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반사판이든 스트로보든 어떻게 쓴 듯 안 쓴 듯 터트려야 되는데 그 기술적인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쓴 듯 안 쓴 듯 터트리는데 빛의 양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적정 노출이 되기 위한 빛의 양이에요. 근데 딱 여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적정 노출이 딱 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를 늦춰도 되고 여기를 열어도 되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두워서 보통 우리 이제 그 술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어두워서 그 원하는 만큼 적정 노출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확보가 어려웠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굴 사진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ISO를 100에다 두고 졸개를 뭐 구미 세팅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다 둡니까? 5.6 정도에다 놓고 5.6 정도에다 놓고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초 60분의 1초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대충 나와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놓고 찍었을 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실내가 많이 어두워요. 많이 어둡다는 거는 전체 중에 자연 조명으로 적정 노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스트로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심각한 노출 언더로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심각한 노출 언더로 왜냐하면 전체 필요한 적정 노출량이 이만큼인데 실제로 스트로보를 안 쓰면 들어오는 양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을 때 모든 엠보드에서 찍습니다. 자, 요만큼밖에 안 돼요. 즉 나머지 이거를 누가 담당을 합니까? 스트로보가 담당을 해요. 근데 스트로보가 능력이 좋아서 여기부터 저 끝까지 구석구석 빛을 쏴줍니까? 안 쏴줘요. 어디를 기준으로 보통 쏴줍니까? F1을 눌렀든 안 눌렀든 그냥 화면상 보이는 대로 앞에 있는 주피사체는 대충 다 맞춰서 노출을 잡아줘요. 요즘 스트로보가 워낙에 좀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F1 얘기는 자세나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누르나 안 누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이 사진하고 이 사진 요거 진짜 조금 세팅을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ISO가 400으로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몇 스톱이 올라갔습니까? 투스톱. 투스톱이 올라갔어요. 투스톱이 올라갔다는 거는 적정 노출로 될 수 있는 자연광이 얼마큼 올라갔어요? 여기서 적정한 스톱은 모르겠지만 이만큼 올라가도 가능하겠습니다. 조리개가 한 스톱이 더 밝아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심도가 확보되는 조건.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됐어요? 20분의 1로 떨어지니까 실제로 보면 몇 스톱 떨어졌어요? 20. 계산하기 힘드니까 80분. 적어도 네 스톱에서 상황에 따라서 5스톱이 어떻게 됐어요? 노출이 확 올라갔어요. 이렇게 놓고 찍으니까 전체 필요한 적정 노출에서 배경이 스트로보 없이 자연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여기서 땅 터트리면 스트로보가 얼마큼만 터져요? 여기 A고 여기 B인데 A에서는 스트로보가 세게 터지죠. 왜냐면 이만큼 부족한 만큼 터트려야 되니까 세게 펑 하고 터져요. 여기서는 어떻게 터져요? 전체가 밝으니까 부족한 부분만 터지고 어떻게 터져요? 퍽 하고 말아요. 퍽 하고 말아요. 자, 결과적으로만 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 글을 봤는데 시그마 500DG는 재충전 시간이 느리고 뭐가 해갖고서 쓰기가 불편하대요. 두 사람이 똑같은 똑같은 스톱을 갖고 한번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 상태로 놓고 10장을 찍는 거하고 B 상태로 놓고 10장을 찍는 거하고 스트로보 배터리가 누가 더 많이 달겠습니까? A가 많이 달죠. 재충전 시간이 누가 더 길어질까요? A가 길어지죠. 이렇게 놓고 찍으면 예를 들어서 조리개를 더 조이고 셔터 스피드를 더 높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정 노출을 차지하는 게 더 떨어지죠. 그럼 스트로보가 지가 터질 수 있는 어떻게 돼요? 풀광용으로 펑 터져요. 이 세상에 풀광용으로 터트려 갖고서 0.1초 만에 레드램프 딱 들어오는 스트로보 없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파워픽백은 없어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쓰는 클리번 타입의 스트로보는 요령이 뭐예요? 가장 짙게 터트려줘야 돼요. 이 B 정도의 그 스트로보 기술을 구사하는 사람은 연속 촬영으로 60장, 70장을 날려도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500DG가 재충전 시간이 약하다는데 저는 요번 여름에 사진을 찍으면서 건전지 4개 놓고 3파트를 찍었어요. 저기 레이싱 건들 이날 찍고 이날도 배터리를 갖고 갔는데 예전에 쓰던 걸로 그냥 찍었어요. 왜냐하면 굳이 스트로보를 많이 안 터뜨리니까. 어떻게 터져요? 약하게. 그래서 제일 기본이 그겁니다. 한 대를 안 하는데 약하게 터뜨려야 되고, 그 이유는 두 개 사진을 딱 비교해놓고 제가 똑같이 보여드렸다면 아까 같은 경우 아무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배경이 단조롭긴 한데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요? 밝아요? 배경이 살아있죠. 즉, 저 뒤에 배경까지 스트로보가 갔을까요? 스트로보 빛이 안 갔어요. 스트로보 빛은 여기만 살짝 비춰주고 말았어요. 이 뒤에 배경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밝게 나왔을까요? 뭐 때문에? 셔터 스피드와 ISO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합니다. 배경은 ISO하고 셔터 스피드로 맞추고, 왜냐하면 저 뒤에 배경까지 스트로보가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여기서 아무리 세게 터트려봤자 세게 터트릴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밝아지니까 세게 터트릴수록 자동으로 이디트해서 동물 사진은 점점 더 돼요. 세게 터트릴수록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경하고 얘를 보기 위해서 ISO가 이때 400에 났는데 400이에요. 여기도 2.8에 잘 보세요. 이 상태가 조리개 우선 모드 있습니다. M모드라고 똑같이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조리개가 400에서 셔터 스피드가 400에서 조리개가 2.8에 180분의 1초 나왔으면은 이게 어떤 상태예요? 거의 적정인 상태예요. 어느 상태입니까? 거의 이쪽에 그냥 찍어도 거의 이쪽에 적정 노출이 맞아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스트로보가 있으니까 터트리면 어떻게 돼요? 배경은 그대로 잡아주면서 피사체는 F값이라고 조리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피사체는 조리개를 맞추고 배경은 ISO와 셔터 스피드를 맞추고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 자, 이 사진을 찍을 당시 제가 이쪽에서 여러분들 찍어볼게요. 근데 여기가 그 아무거나 저기 스트라고 이걸로 할까요? M모드에서 주로 많이 찍는다 그랬더니 M모드에 놓습니다. M모드에 놓고 여기다 대고 일단 스톱을 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태가 ISO가 일단 100으로 놓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을 보면 조리개는 4.5고 30분의 1초로 세팅이 돼요. 조리개는 여러분들이 반짝타를 누르고 보면 사무국에서 두 개가 나오나요? 세 개가 나오나요? 그 세팅하겠다가 두개 세 개, 3분의 1이고. 바가 이 안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뭔가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해요. 가운데가 뭐예요? 적정.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자 ISO가 100에서 여기가 4에서 첫째가 비교를 위해서 60으로 세팅을 하는 거겠습니다. 60이었어요. 여기서 반씩 딱 누르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깜빡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사진을 찍으면 적정 노출해서 두 개를 다시 바꾸해서 투스텝 이상 뭐라고? 언더로 찍는다는 뜻이에요. 깜빡거린다는 거. 안 깜빡거리면 투스텝이 언더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그냥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위에가 지금 사진 찍기에는 이 속공도 받고 좋은 게 없어요. 화면에 영향을 안 받고 빛이 워낙 잘 퍼지기 때문에 이 예제만큼 이게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모르고 또 뒤에가 배경이 밝아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쪽을 보고 찍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찍어는 보겠습니다. 자, 지금 터진 거 기억나세요? 레디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퍽 하고 세게 터졌고 배터리를 가실 때가 되셨군요.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사진은 이따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따가. 자,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바꾸냐면 이 상태에서 배경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졸개만 맞춰놓으면 500DG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죠? 배경은 ISO하고 셔터 스피드를 맞춰요. ISO를 과감하게 400으로 올리고 셔터 스피드를 30으로 놨습니다. 30으로 놓으니까 지금 얘가 어디서 움직이냐면 하나하고 반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 지금 그냥 찍으면은 한 스톱 또는 반 스톱이 언더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스톱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부족한, 아까는 어땠어요? 투 스톱 이상 언더니까 이만큼 이 범위를 프레시가 뻥 하고 터졌잖아요?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릴 건데 지금 어때요? 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프레시를 얼마만큼 터지면 돼요? 요 두 개만. 아까의 광량하고 지금의 광량하고 비교하면 해보십시오. 자, 레디 벌써 들어왔죠?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하고 뒤에 사진하고 앞에 사람이 해보면 보고 평을 한번 해주세요. 두 개를 왔다 갔다 해보면서 배경이 어떻게 나왔고 이 사진하고 배경이 어떻게 나왔죠? 환하게 나왔죠. 환하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리고 아까 사진은 어땠어요? 배경이 왜 어두웠을까요? 스트로보 감이 뒤에까지 안 갔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반사가 돼서 이 정도 나온 거지 뒤에가 뚫린 데였거나 어두운 데였으면 아까 같이 놓고 찍으면 어떻게 찍었어요? 사진이? 동굴 사진은. 앞 사람은 여긴 제대로 나와요. 그리고 치명적으로 그렇게 찍으면 뭐가 됐어요? 레디램프 들어오는 시간이 몇 초가 걸렸어요? 거의 6초, 7초가 걸리면서 계속 이렇게 찍어대면은 배터리 이거 30번, 40번 찍으면은 불공정으로 바꿔줘요. 근데 이렇게 찍으니까 얼마큼 터졌어요? 얼마큼? 제 충전 시간도 짧아지고 사진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금 상태가 ISO 400에 4에 30분의 1초였어요. 지금이. 자, 그러면 ISO가 400이면 노이즈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적정 노출만 찍어주면 400에서 노이즈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이즈가 있는 사진이 동굴 사진보다 더 나아요. 사진 딱 봤을 때 제가 어저께 그 재정군 사진을 보고 칭찬했다는 말 왜 칭찬했냐면 배경이 살아나오는 사진을 만들어요. 어저께 그 수치가 뭐냐면
ISO 400에 2.8에 20분의 1초. 20분의 1초면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스트로크는 어떻게 터져요? 순간 터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근데 위험은 해요. 왜냐하면 뒤에 서빙본 아가씨가 지나갔었는데 유령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20분의 1초. 배경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떨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주의할 점은 배경을 많이 할수록 셔터 스피드가 낮으면 손떨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스텝 정도면 약간의 흔들림 정도는 괜찮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2분의 1초를 막 구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델한테 움직이지 말라고 주문하세요. 진짜 어두운 카페 같은 데 찍을 때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누드 깜빡이지 말라고 찍어. 그럼 그건 무슨 기법이라고 그러죠? 슬로우 싱크. 야외에서 이렇게 찍을 때도 맞추고. 야외에서는 물론 슬로우 싱크는 저거 스트로보를 안 쓰고 찍을 수도 있지만. 자, 정리를 하자면 스트로보 광량만 믿고 사진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광량 큰 게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광량 가이드 넘버가 32 이상 되는 그 스트로보는요, 행사 사진, 기타 뭐를 찍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2년 32 이런 거 6만원 한대, 6만원. 근데 제가 이렇게 찍는 거랑 580 가지고 이렇게 찍는 사람하고 붙으면요, 사진이 어떤 게 좋을까요? B가 훨씬 좋아요. 자연스럽고, 이거 스트로보 못 썼어요? 그거 6만원짜리인데? 누가 이렇게 놓고 하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스트로보 뽀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사기 잘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서 사진이 잘 나오면 저걸로도 사진이 나오는구나. 저걸로도 나오는구나. 일단 여기서 이제 실전으로 넘어와서 결혼식, 돌잔치, 회가변, 기타 등등 이런 안에서 하는 행사는 200에 5.6에 30분의 1초를 놓으면 이 정도를 놓으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한 스톱에서 깜빡 거리는 정도가 돼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그 밝은 쪽 예식장, 그러니까 돌잔치, 그러니까 뷔페하고 웨딩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앞에 있는데 굳이 ISO 낮추고 뭐 할 게 아니라 ISO를 적어도 스트로보 찍을 때는 ISO를 100에 놓고 찍을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밝은 데서도 스트로보 광량을 많이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광량이 세니까 상대적으로 배경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있는 배경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SO는 적어도 일단 200에서 스타트. 그리고 400도 질러볼만 해요. 이렇게 크게 질러도 적정 녹수가 맞아준다면 어떻게 돼요? 전혀 노이즈 상관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경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배경이 살았냐 죽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스트로보 능력을 평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데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배경이 그러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M모드에 놓고 이 두 가지를 맞추되 어디에 맞게 적정해서 마이너스 한 스톱이나 0.5 스톱 정도까지 올 때까지 ISO랑 셔터 스피드를 낮추면 낮추고요. 너무 셔터 스피드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움직이면은 모션 블러가 나니까 앞서에 설명한 거랑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60분의 1초는 확보를 해야 돼. 왜냐면 애들이 움직인다. 60분의 1초고 배경을 살리기 때문에 스트로보를 쓰면서도 셔터 스피드를 모션 블러가 안 나오는 셔터 스피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해서 마이너스 한 스톱 혹은 0.5 스톱 정도로 놓고 찍으면 발광량도 어때요? 금방 터지고 레드램프 들어오고. 즉 A같이 찍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대통령이 앞서고 지나간다 해서 펑 터뜨리고 내 사람한테 대통령이 오는데 저기 잠깐만요. 여기가 레드 안 들어가. 그래서 들어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즉 스트로보를 잘 쓰는 사람은 배터리도 들더라고요. 배터리도 들고 보이는 사람이 눈도 안 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있어서 누가 나를 딱 찍을 때 광량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찍느냐 대충 감이 와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찍는데도 반짝하고 말면은 배경을 이만큼 살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요 기본 원칙만 지키고 찍으면은 시그마 할아버지가 됐던 580 할아버지 420이 광량이 적어서 580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모든 거를 스트로베트 몇 개 내니까 광량이 적을 수도 있어요. 광량이 32가 넘으면 굉장히 센 광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보 탓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스트로보를 짙게 발광을 할수록 또 뭐가 좋아요?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가 화장일 파운데이션이 날아가서 번질거리는지 스트로보 때문에 번질거리는지를 몰라요. 마지막 이제 사진 촬영 조건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노출 마치는 법은 여기까지만.